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연락드렸고요.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 매매사업자 대출은 기존대로 발생을 할 수는 있긴 하네요. 지방은 가계대출 문제 없는 거고요. 전입 안 해도 상관없고요. 방법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세연쌤과 함께 6월 27일 날 발표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소액을 가지고 계속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팔낙팔을 하시면서 투자금을 계속 불려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이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세연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꾸준하게 낙팔낙팔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 규제의 공부에 앞서서 미리 걱정하는 거 금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럴 거야, 아 그렇대, 누가 그렇대, 어디서 봤더니 그런 거 같아, 이제 대출 안 해준대, 아우 사업자도 지금 전수조사한대, 안 된대 라고 그냥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모두 지금 내려놓으시고요. 정확하게 공부하면 방법이 보이고 방향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련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원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6월 27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수도권 중심, 여러분 수도권이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는 거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 세부 시행 방안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세연쌤이 살펴봤더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는 딱 3가지더라고요. 그 3가지와 함께 여러분들 앞으로의 낙팔낙팔 할 수 있는 투자 방향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본이 굉장히 보기 싫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세연쌤은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주요 규제 대출 내용입니다. 11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1가지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기에서 3가지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이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굉장히 높여줬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6억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 6개월 내로 전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거주자들만 진짜 내 집 마련으로 1주택으로만 해서 내 집을 마련해라. 두 번째, 또 만약에 내가 주택을 구입했잖아요. 그럼 또 전입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쵸? 세 번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2주택 이상은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1주택 그냥 한 채만, 너네 살 집만 그냥 마련해 라고 하는 거죠. 이미 1주택이신 분이요, 두 번째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요, 1주택 첫 번째 주택을 6개월 내로 처분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처분 조건부 대출로만 대출이 가능하다죠. 결국에는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6개월 내로 전입하셔야 되고 기존 첫 번째 주택은 6개월 내로 처분해야 된다라는 이 처분 조건부 대출로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3가지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입니다. 그럼 1주택은요, 기존에는 2억까지 대출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1억을 확 줄여서 1억까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으신 분은요, 이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면 일시 상환해야 되는 조건이 달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30년에서 10년을 늘려서 40년까지 이 기간을 늘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대출받은 차주 입장에서는요, 매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10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그래서 DSR 적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10년을 다시 단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기존보다는 DSR이 빠르게 차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한도가 낮아진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 10년을 단축해서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전세를 맞추고 나머지 투자금을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마련하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근데 이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요, 이 전세 보증금이 100% 다 본인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정말 90%까지 대출을 받아서
통해서 전세로 주거 형태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90% 정도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준 걸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격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 돈 가지고 자꾸 집 사고 투자하고 하지 마. 너네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집을 사세요.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7번째입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보다 2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소득이 1억이면 딱 신용대출 1억까지, 연소득이 1억인데 2억까지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투자 자금, 종잣돈을 마련할 때 유용하게 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죠? 8번째입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중을 90%에서 80%까지 10% 또 감축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요. 9번째는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또 축소한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모든 지역에 적용을 한다고 해요. 기존까지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적용을 했다면 9번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또 7번 신용대출 한도 소득 내로 제한하는 거는 전 국민에 한해서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째입니다. 은행 정책 대출 총량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이 대출 한도를 이제는 반으로 줄인다고 하네요. 와. 11번째입니다. 생애 첫 대출 LTV 80%에서 70%, 10% 또 감축한다고 합니다. 거주 의무 부과되고요. 이 부분도 6개월 내로 전입하셔야 되죠. 기존에는 뭐 첫 주택이든 두 번째 주택이든 거주 의무가 없었거든요. 근데 6월 27일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1주택자로서 실거주 할 사람만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대출해 줄 거야 라고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11가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말 이 규제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매를 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입장에서는요. 1, 2, 3번이 가장 아마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이하로 제한하잖아요. 저희가 소액으로 경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잘 없으니까 1번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6억 이하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6개월 내로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와,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전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해결 방안 이세연 쌤이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2주택은요. 주택담보대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같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주택만 갖고 계시는 분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1주택이신 분들도 또는 무주택이신 분들도 낙찰받고 나면 사실 이거 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낙찰받고 팔고 단기간에 저희가 빠르게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작은 투자금을 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우리는 대출을 받기 때문에 6월 27일 날 발표된 진짜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이 가계대출과는 좀 무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세연 쌤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업자 대출 중에서도요. 매매 사업자라고 하는 정말로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근데 저희는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서 시세대로 팔아서 안전마진을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는 말 그대로 매매 사업자를 통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사업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지금 규제를 하는 거예요. 지방은 제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좀 전에 살펴봤던 가계 대출과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는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전입 의무 없습니다. 제가 6월 27일 날 대출 규제 발표가 나고요. 거의 매일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님들과 여러 명과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 사업자는 기존하고 동일하다. 서울, 경기, 인천 기존과 동일하다. 전입 의무 없습니다. 대출도요 6억 이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매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으로 전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
사업과 전혀 무관한 지금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자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순수하게 정말 낙찰받은 물건을 매매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빠르게 팔고 수익을 내는 부분이죠. 사업의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가계대출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도 6억 초과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 저희가 대표잖아요, 사실은. 이 대표의 이자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강력하게 강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기존에는 대체소득으로 인정을 받았죠. 카드 사용 금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내는 것, 세대주의 경우에는 지역 의료보험비 내는 것, 이런 것들로 대체소득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강력해졌다. 근데 아직까지 또 해주는 곳도 간혹 있더라고요. 조금 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도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관련된 규제라는 거죠. 지방은 전혀 상관없어요. 지방은 기존과 동일하게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내가 작년에 사용했던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가지고 대체소득 인정을 기존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 쪽에서 내가 소득이 없으면 할 수 없나? 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배우자 소득을 인정해줍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 주부님의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없잖아요. 기존에는 카드 사용 금액을 가지고 대체소득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게 어려울 수 있고 앞으로는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님의 소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거까지는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계속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많은 은행에서 지금 이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어요. 계속 이세연쌤이 강조하지만 이런 부분들 또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대출 규제가 나온 거지 지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광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 규제가 나오고 너무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정말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가장 목소리 높이고 가장 걱정하고 큰일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는요, 대부분 투자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있으신 소액 투자자 분들이시더라고요. 어차피 2천만 원, 3천만 원의 투자금이 적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쵸? 조금 지방으로 가셔서 하셨고 기존에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지방 소액 아파트를 가지고 낙팔낙팔하면서 계속 투자금을 불려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수도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매 사업자는 대출이 가능하다. 근데 수도권 쪽에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저는 소득이 없어서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않나요? 하시는 분은요, 지금부터 지방에 있는 소액 아파트 낙팔낙팔을 통해서 매매 사업자의 매출을 많이 늘려놓으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죠, 여러분. 맞죠?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에도 진짜 대출 규제가 있고 나서 대출이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실전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지방의 아파트 낙찰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 이후에 혹시라도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실까봐 제가 낙찰 받으신 분들 있죠. 그 시기에 낙찰 받으신 분들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 이후에 지방에 낙찰 받으신 분들 대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 지방이죠.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우리 실전반 교육생 분이시고요. 네, 소액님이십니다. 낙찰가 2억 4,8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2주택자셨어요. 보시면 여기 2주택 보이시죠? 2주택자셨고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 금리도 4.3%. 근데 이분은 소득이 없으세요. 소득이 없고 남편 소득으로 인정을 받아서 뭐 카드 사용 금액도 없었던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으셔야 돼요. 카드 사용 금액도 없으셔서 남편 소득으로 인정을 받아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자석까지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분이신데요. 1억 2,1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분 또한 소득이 없는 주부님이세요. 네, 무주택자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중에 가계대출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내로 전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죠? 충주죠. 지방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매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카드 사용 금액 2천만 원 정도 작년에 사용한 게 있어서 대체소득 인정받고 자석까지 잘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 다음 교육생분은요, 한 번에 2개를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잘 마무리가 되셨죠. 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2억 9,4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주택자이신데요. 가계대출로 대출을 받으셨고요. 소득 없으신데 남편 소득이 있으셨고 또 본인의 카드 사용 금액, 대체소득 인정받을 수 있는 게 2개나 있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은행에서 선택해서 대체소득 인정하고 가계대출로 해서 전입의무 없죠. 대구니까요. 이렇게 잘 받으셨고, 그러면 두 번째 낙찰받은 물건 있죠. 동시에 거의 받았으니까 두 번째 낙찰받은 물건도 2억 1,7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미 1주택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동시에 낙찰을 같이 받은 이 아파트도요, 가계대출로 해서 대출 잘 받으셨고요. 마찬가지로 소득 없으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편 소득, 카드 사용금액 있으셨기 때문에 대체소득 인정되고 6개월로 전입 안 하셔도 되죠. 이 두 번째 물건도 대구니까요. 이렇게 실제로 지방에서는 전혀 이 규제랑은 상관없이 대출이 기존대로 잘 나오고 전입 의무도 없고요. 1주택자이신 분들 기존 주택 6개월로를 처분해야 되는 처분 조건부 대출 아닙니다. 기존하고 동일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기존대로 그냥 열심히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시세조사와 임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작은 투자금 불리는 거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세연쌤의 대출 규제에 관련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그렇구나. 아, 수도권도 매매사업자는 크게 상관이 없구나. 하지만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그것뿐이구나. 그리고 지방은 전혀 변동된 상황이 없고 그냥 기존하고 동일하구나. 이렇게 이제는 생각이 드시지만 그전에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6억까지밖에 안 해준대. 전입해야 된대. 어머, 사업자 전수조사한대. 막 걱정하셨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입찰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지금 많이 떠나는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경매를 하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초보자분이시거든요. 정확하게 시세조사나 임장도 하지 않고요. 그냥 손품 팔고 대충 감으로 입찰가를 써서 사실 그 입찰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낙찰을 받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되게 무서운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도 이 경매 시장을 많이 떠나가지 않으실까, 잠깐 멈추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요, 정확하게 오늘 이세연쌤과 확인을 했으니까 기존대로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방향성, 여러분들의 투자금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정확한 투자 방향 잊지 마시고 멈추지 말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대출 규제가 있기 전에도 이세연쌤이 항상 당부 드렸잖아요. 입찰 전에 항상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님께 대출이 잘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찰하시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확인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대출 규제 내용 중에서 좀 잊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근데 정확한 거는 지금 지방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 대출 규제가 뭔가 지방에 영향이 있다든지 또 다른 내용이 발표가 됐다든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세연쌤이 빠르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걱정과 고민이 좀 덜어지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